침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수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치매와 수면 장애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면은 크게는 이제 그 4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크게는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렘 수면은 우리 몸 이제 전체 수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로 차지하게 되고, 이 비렘 수면은 이제 깊이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게 되고, 1단계 수면이 한 5%, 2단계 수면이 한 반 정도, 3단계 수면이 한 20% 정도를 이제 차지하게 되며, 이 수면의 깊이에 따라서 크게 이제 수면이 이제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한 3번, 4번에서 5번 정도 전체 사이클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정상 수면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나누는데, 비렘 수면은 우리 몸이 계속 안정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심박수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이 이제 비렘 수면이고, 여기에선 안구 운동은 거의 없거나 이제 되게 느린 안구 운동이 생기고, 렘 수면은 이제 꿈꾸는 수면입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렘이라고 하는 것이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해서 빠른 안구 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안구가 눈이 이제 확확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나타내는 그 꿈꾸는 수면이 렘 수면입니다. 여기에선 약간 불안정해서 깨어있는 상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그 심박수나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면의 기능은 이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뇌의 이러한 에너지 기능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일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작용을 조금 더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제 이번 주제가 이제 치매와 수면이기 때문에 이 학습과 기억을 이제 공고화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배설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기능은 이제 제일 깊은 단계인 비렘 수면, 그러니까 3단계 비렘 수면을 이제 서파수면, 아주 느린 파가 나오기 때문에 서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파수면과 꿈꾸는 렘 수면이 우리 기억력 자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초기에는 이제 깊은 서파수면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을 인지하거나 단어를 인지하는 이러한 서술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고, 렘 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꾸는 수면인데, 이런 것은 이제 뭔가 행동을 하고 계획하는 절차적 기억이나 감정에 대한 기억을 이제 조금 더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렘 수면만 이 기억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깊은 수면 자체도 이제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냄새를 맡게 하면서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수면 중에 이제 서파 수면이든지 렘 수면이든지 이럴 때 똑같은 냄새를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기억을 회상하게 해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회상해서 맞추는 정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학습이랑 서파, 깊은 수면에서 이런 냄새를 주었을 때 확실히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유의하게 이제 회상을 해서 맞추는 정도 정답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렘 수면 시에만 줬거나 이런 학습하고 연관없이 그냥 수면 중에 줬을 때는 크게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고, 다른 이제 깨어있을 때 줬을 때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봐서 이러한 서파 수면 자체가 이러한 기억을 이제 우리가 학습해서 저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머리에도 똑같이 이제 우리 몸에서 소변을 배설하듯이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노폐물을 배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쥐 실험이지만은 쥐에다가 이렇게 그 형광물질을 주입을 해서 자고 나서 그리고 깨어있을 때 이 형광물질이 얼마나 배출이 되는지를 평가했던 실험인데, 수면 중에만 이렇게 60%가량 이러한 형광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깨어있는 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뇌에서 수면 중에 이러한 노폐물이 배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최근에 알려져 있는 이러한 자기 정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혈관과 이러한 혈액 장벽 그 사이 쪽으로 이러한 물질들을 이송하면서 마치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에서는 이렇게 배출하는 경로가 매우 활발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매우 감소하게 되고, 특히 치매나 이러한 환자분에서는 이러한 것이 더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러면 수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은 다 이제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 게, 이렇게 잠을 드는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아까 말했듯이 렘 수면이라고 꿈꾸는 수면을 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 가장 자주 깨면서 수면을 길게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체 누워있는 시간 중에 수면을 취하는 수면 효율이 매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게 되거나, 낮에 졸리거나, 낮에 낮잠을 자거나 그런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깊은 수면을 못 자고 자주 깨게 되는, 그것이 이제 노화의 특성이고, 젊은 성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게 되면 한 4-5번의 사이클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잘 유지되는 것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은 자주 깨면서 이러한 수면 구조가 많이 망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수면이, 우리가 빛을 쬐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그 사이클을 이루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리듬이, 이러한 활동량이 적어지고 빛을 쬐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많이 불규칙하게 됩니다. 또한 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만성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수면을 더 못 취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은, 전체 수면장애는 전체 인구의 15%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그 확률은 더 증가해서 고령 인구의 한 40% 정도까지 증가하게 되고, 이제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거의 절반에서 수면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는 중에 자주 깨는 수면 분절이라고 하는, 수면 구조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자주 깨는 증상이 더 커지고, 렘 수면이랑 깊은 수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치매나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밤에 자주 깨거나 돌아다니거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낮잠이 증가하게 되고, 활동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낮잠을 자게 되고, 밤에 더 잠을 못 자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자주 깨면서 깊은 수면을 못 자고, 이러한 수면 주기에 장애가 생기면서 이러한 잠자는 게 오히려 더 늦어지고, 낮잠을 자주 자게 되고, 일몰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어두워지기 직전에 약간 너무 되게 불안해하고 계속 다른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이러한 것이 이 치매 환자에서 되게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 한 400명의 치매 환자를 조사해 봤을 때 거의 한 반 이상, 60%까지에서도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면은, 물론 이 기억력이라든지 반응 시간에도 많이 느려지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 기능을 이제 좋게 하는 것이 수면의 기능인데, 그런 것이 떨어지고, 수면 중에 이제 체온이라든지 혈압, 맥박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것이 이제 수면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것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에서는 집중력,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으로도 불안해하고, 이제 치매 환자에서 이렇게 환각이나 아니면 이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잠자거나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이제 혈압, 맥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혈관 장애가 더 심해지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이것은 알츠하이머 병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이제 배설이 되어야 되는 그런 노폐물이 배설이 되지 않고, 아밀로이드나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서 뇌를 손상시키면서 뇌가 위축되어가는 그런 병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에서
이런 아밀로이드나 이런 게 쌓이면은 이런 노폐물을 배설하는 경로에 장애를 주면서 더더욱 노폐물 배설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나 정상인에서 이 뇌척수액이라고, 뇌가 결국은 뇌척수액이라는 물에 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프로테인 단백질을 측정을 했던 실험입니다. 계속 시간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측정을 했을 때 젊은 성인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이제 배설이 되면서 점점 수면 중에는 떨어지는 이러한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지만은 치매 환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확실히 깨져 있어서 그런 노폐물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과 치매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사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부분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치매가 많으냐, 아니면 치매가 있는 분이 얼마나 수면 장애가 많으냐, 이런 식으로 연구된 것은 워낙 많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수면 장애가 있을 확률은 이제 한 1.5배 정도 되고, 치매 전 단계 환자분이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는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수면 장애도 있지만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 수면의 양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거의 1.8배 정도의 기억력 장애가 나타나고, 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거의 1.6배, 일주기 장애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1.4배, 무호흡증이 있으면 거의 2배 이상, 이건 사실 유병률 정도로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나 영향을 주는 인자를 생각해 보면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노폐물 배출이나 이런 것이 감소가 되면서 아밀로이드나 타우와 같은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백질 배출이 안 되면서 그것이 축적되고 뇌에 손상될 수 있는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신경퇴행이나 이러한 그리고 저산소증 이런 것은 이제 무호흡증이나 이런 것이 심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장애가 치매를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치매 자체도 수면장애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계속 불안해하고 그런 증상이라든지 이제 계속 안 움직이게 되면서 이러한 일주기 리듬이 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수면장애가 더 심해지고, 이러한 각각 서로 상호적인 요인을 가지게 되는 그런 두 개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면 위생이라고, 이제 규칙적으로 자고 이제 수면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약물적인 치료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약물적인 치료는 좀 단기간 하는 거고, 이러한 나이가 드시거나 치매 환자에서 뚜렷한 어떤 약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빛의 노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고 자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서 햇빛을 충분하게 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조용하고 어둡게 하고 너무 덥지 않도록 이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약물 치료는 사실은 단기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물론 가장 처음에는 이러한 수면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작용 시간이 짧고 부작용이 낮은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것은 이제 베ን조다이아제핀 계통의 약을 쓰는데, 수면 유도하는 효과는 높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의존성이 높아지고, 또한 아침에 자거나 계속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러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써도 이제 단기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항우울제, 트라조돈과 같은 약은 많이 쓰지만은 또한 이제 위장장애나 입마름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은 이제 약에 의존하거나 약에만 이제 의존해서 안 되고 단기간 도움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우리가 자게 되면은 나오는 호르몬으로 수면을 조금 유도해주는 효과도 있지만은, 하게 2개의 이제 임상 시험을 했지만은 치매 환자에서 멜라토닌이 도움을 준다고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메돌민이라는 이러한 생략 성분도 있지만은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고, 항히스타민도 이제 노인한테는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 약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약은 보조적으로 해서 이러한 수면 장애를 현재까지는 좋게 하였을 때 치매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은 확실히 수면 장애가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교정하는 것이 이제 치매 환자에 되게 중요하고, 그러한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